오늘 영장 청구가 관심인 정치인이 2명입니다. 한 명은 전직 대통령, 한 명은 전직 충남지사입니다. 먼저 안희정 전 지사입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한다. 검찰에 두 번째 출석한 안희정 전 지사가 밝혔습니다. 미투 열풍이 계속되면서 이번에는 또 배우 이영하 씨의 36년 전 성추행 의혹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이어지는 미투 폭로 자세히 짚어봅니다.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희정 전 지사 오늘 두 번째 출석인데 지난번에는 자진 출석이었고 오늘은 검찰이 소환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일정이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렇게 준비된 조사를 하기보다는 안 전 지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확인하는 수순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본격적인 조사는 오늘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특히 두 번째 그 고소인이 등장하면서 고소인 진술 조사가 지금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네. 그런 피해 사실을 확인을 했고 그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증거에 비추어 봐서 피의자 신문 조사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검찰 출석에 앞서서 안 전 지사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법 처리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를 사랑하고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께 그리고 제 아내와 가족에게 죄송합니다. 일단 분위기도 좀 바뀌었고요. 그죠? 어투도 단호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 근데 처음에 이달 초에 이 문제 터졌을 때 SNS로 그 새벽에 글 올렸었잖아요. 그때는 분명히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군요. 이게 3월 6일 날 그날 새벽에 올린 겁니다. 그날 밤에 올린 건데 입장이 바뀐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누구 말이 맞는지를 제3자가 확실하게 확언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는 그 검찰 단계로 넘어왔고요. 기소가 된다면 법원에서 네. 누구 말이 맞는지를 가리게 될 텐데요. 그런데 어떠한 그 문장 또는 어떠한 그 말의 그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언제 한 말이냐입니다. 즉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숙고할 수 있었고 또 지난번에 자진 출두 형식으로 검찰 조사도 있었거든요. 그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나온 이번의 말과 처음에 사건이 드러나고 나서 불거지고 나서 거의 그 동시간대에 나왔던 그 반응 중에 어떤 말을 더 믿을 수 있겠느냐. 네. 어떤 발언이 오염되지 않았겠느냐. 한 변호사님 말은 처음에 나온 말이 오히려 조금 더 법원에서는 더 진실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양쪽 주장이 뭐 상반될 수 있겠는데요. 네. 하지만 법원에서는 어느 한쪽의 기운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고 네. 그렇다면은 나중에 나온 입장보다는 처음에 밝힌 입장이 좀 더 믿을만하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로 또 하나는 진술 번복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말이 달라진 겁니다. 네. 처음 말과 중간 말과 그 마지막 말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 네. 일관되게 얘기하는 사람과 말이 바뀌는 사람에 있어서는 조금 더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네. 일단 뭐 전후 경위를 물어볼 겁니다. 왜 그때는 합의된 성관계라는 비서실의 입장을 부인하다가 지금은 합의된 성관계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네. 오늘 검찰에서 질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하나 달라진 게 두 번째 고소한 피해자가 더조민주주의연구소, 뭐 흔히 말하는 안희정 전 지사의 연구소였단 말이죠. 근데 그게 위력에 의한 관계는 아니었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죠. 지금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는 내가 네. 그 연구소에 직접적으로 어떤 뭐 직함이 있거나 네. 어떤 명의가 있거나 내가 대표로 되어 있지도 않고 네. 내가 직접적인 어떤 위력 관계나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주장이고요. 이 피해자 측에서는 이 조직은 그 어떤 실질 명의나 대표자 직함과는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안전지사를 위한 조직이고 네. 실질적으로 대선 활동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캠프 활동을 같이 하기 위한 그런 개인의 어떤 그 이해관계를 위한 조직이었기 때문에 그 네. 조직의 특성은 충분히 업무상 위력관계가 주어지는 상황이었다라고 지금 대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위력관계가 주어지는 관계라는 게
뭐 사장님과 직원이면 관계가 인정되겠죠. 네, 직접적 고용관계에 한정되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 판례에서 말하는 업무상 위력 간음에 있어서의 네. 그 위력에는요, 사회적, 정치적 위세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거든요. 네. 사장과 직접적인 고용관계, 지휘감독관계가 아니더라도 네. 이 여러 가지 상황상 명령과 지휘와 감독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 업무상 위력관계가 해당이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피해자와 안전지사가 실제로 업무적인 일을 같이 한 부분들이 있는지, 지시를 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중간 관리자들이 업무를 연계해 준 부분이 있는지 이런 영향력 조사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안전지사 측은 그러면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특히 이제 일부에서 나오는 아무리 위력이 있고 우월적 지위가 있었더라도 어떻게 4번씩이나 성폭행이 가능하겠느냐. 법정에서 또 이제 기소 과정에서 계속 이걸 주장하겠군요. 오늘 검찰청사 앞에서 한 이야기를 이제 분석해 보면 아무래도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대응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회적 도덕적으로는 이미 상당 부분 평가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뭐 정계 은퇴는 아니지만 스스로 정치 활동 중단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평가도 곧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법적인 부분은 또 그와 별개입니다. 따라서 좀 포괄적으로 보아서 그 행동은 나쁜 행동이야라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특히나 형사적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범죄여야 합니다. 특히나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위력인데요. 조금 전에 손정혜 변호사님의 이야기대로 위력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력과 함께 위력으로서 간음 또는 추행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언제 위력으로서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요약해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재반 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연령도 있겠고요. 둘 사이의 관계도 있겠고요. 구체적인 행위 태양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번에 검찰 단계에서 그리고 또 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전에 판례가 어땠는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위력이 입증돼서 유죄 판결을 받은 판례가 근데 많이 없다면서요? 존재합니다. 다만 다른 범죄와 관련 없이 순수하게 그 업무상 위력으로서 간음 또는 추행했기 때문에 유죄가 판결된 경우를 찾기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있긴 합니다만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범죄와 함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있지만 순수하게 이 범죄로만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동안 이 해당 범죄의 인정에 있어서 검찰 또는 법원에서 좀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보이고요. 다만 최근에는 이제 그 성범죄에 관련해서 입증 책임을 사실상 좀 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과거의 어떤 그 판례 또는 그 사례들보다 이 해당 범죄의 인정 가능성 또는 인정 범위가 좀 더 넓어질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 안전지사가 가해자다라는 사실 입증이 쉽지는 않다 이 말씀.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과 별개로 네.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거에 의해서 유죄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사실 성범죄뿐 아니라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증거가 상대적으로 빈약할 수밖에 없는 성범죄의 특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죄 추정의 대원칙을 어긋나게 무죄 추정이 아닌 유죄 추정을 해놓고 무죄임을 스스로 밝히십시오라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 역시 법조계에서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앞서 그 안전지사의 발언을 보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사법 처리도 달게 받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가요? 구속수사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구속수사 가능성과 관련해서 범죄의 중대성은 인정이 되는 것 같고요. 피해자도 다수이고 범행 횟수도 지금 여러 가지가 특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합의된 관계라는 것은 자백하지 않고 부인한다라는 그 취지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상존하고요. 다만 이제 중점이 되는 것은 지금 검사가 여러 가지 증거 수집하고 참고인 조사하고 압수수색을 했을 것인데 범죄의 소명이 가능할 정도의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 그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혹시라도 좀 다툴 부분이 안전지사 측에 있고 조금 애매모호한 점들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불구속 수사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는 일단은 그 성폭력 협의회인가요? 거기 세 번째 1명 이상의 피해자가 또 있다. 이런 얘기로 봐서는 이게
상습성이라는 판단에 대한 검찰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있다라고 보인다. 생각합니다. 송 변호사도 같은 생각입니까? 글쎄요.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물론 존재하겠습니다만 영장을 네. 청구할 것으로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어느 쪽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 저는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네네. 그 두 분 의견이 나눠진 것만 봐도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하다 이 말씀이시죠. 아무래도 지난번에 안희정 전 지사가 자진해서 검찰청에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네. 도주 우려 없다. 수사에 협조하겠다. 그러니 구속 필요성 없다라는 점을 보이기 위한 것도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극단 단어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 알아보겠습니다. 네. 주말 사 이틀 연속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보시겠습니다. 긴 머리를 짧게 자르고 한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윤택 씨는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했습니다. 먼저 피해 당사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좀 피해자는 몇 분 정도 되는 것 같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출석하는 모습 때문에 태도 논란이 불거진 이윤택 씨. 이틀 연속 조사 후에는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고 사죄합니다. 상당히 많은 다양하게 피해자분들이 많아서 제가 상당히 당황했지만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조금 제가 판단할 때 왜곡되거나 서로 오해했거나 이런 부분들은 부분 수정을 했습니다. 예. 당초 피해자가 16명으로 파악이 됐는데 최근 한 명이 더 늘었죠? 네, 총 17명의 피해자가 이제 조사를 받게 된 것이고요. 네. 그런데 지금 오늘 태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담담하게 어떤 면에서는 또 당당하게 그 진술을 하고 있어서 좀 진정 어린 사과나 그 어떤 숙연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현재 이제 변호사들도 101명이 이제 변호인단으로 구성될 정도로 굉장히 사안은 중대하고요. 그리고 17명의 피해자에 대한 조사까지 모두 완료된 상황에서 지금 조사를 받는 거기 때문에 상당 부분 아주 고강도의 조사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봤는데 그 출석할 때 그 웃는 모습이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크고 그게 본인에게 이렇게 썩 좋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고소인, 이제 피해자가 몇 명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하면서 약간의 그런 웃음을 지었는데요. 물론 헛웃음입니다만 왜 이게 좋게 보이지 않느냐 하면요. 지난번에 있었던 사죄 기자회견 당시에 어떤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 당시도 하루 전에 이제 리허설, 이제 사전 연습을 하는데 어떤 표정을 지을 것이며 어떻게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다 연습을 했다. 이런 점은 진지하게,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본인의 이미지가 조금이라도 더 좋게 보일지에 대한 것만 신경 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이번에도 상당히 중대한 상황이고 또 본인 처지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헛웃음을 짓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여론의 어떤 그 동향은 더 좋지 않게 되는 것 같고요. 이게 실제로 여유를 보이는 건지 아니면 여유 있는 척하는 건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본인에게 도움되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혐의는 일부 인정을 했는데 문제는 공소시효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의 그 범행은 처벌이 가능한가요? 사실 공소시효가 문제가 아니라 상습범인 일죄로 구성하더라도 우리 판례에는 친고죄의 어떤 장애 때문에 처벌 못하는 판례가 존재하거든요. 네. 포괄일죄로 공소시효는 완료되지 않더라도 2013년 6월 이전에는 고소되지 않은 사건은 그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도과돼서 처벌할 수 없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 판례가 있긴 한데요. 일단 이 판례도 사실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도 우리 수사기관에서 상습성 인정에 최대한 근거로 삼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다시 받고자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03년 그러니까 친고죄 폐지 이전 이전 사건은 상습성 인정의 자료를 삼을 수 있지만 네. 고소기간 도과로 고소가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네. 처벌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고소한 건 처벌 못할 수도 있다. 네.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미투 열풍 이번엔 탤런트 이영하 씨입니다.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신을 80년대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라고 밝힌 김모 씨가 어제 저녁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연예계 데뷔를 앞두고 이영하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입니다. 36년 전에 호텔에서 만나자고 한 뒤 방으로 불러 억지로 옷을 벗기려 했다는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이후에 김 씨는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이영하 씨를 다시 만났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자신을 대하는 걸 보고 비참한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김 씨는 해당 내용을 언론에 폭로하기 전에 이영하 씨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당시 사건을 기억하는지 확인했는데요. 김 씨가 공개한 메시지에 따르면 이영하 씨 또한 김 씨와의 그때 그 36년 전 일을 기억하고 진심을 담아 사과하고 싶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36년 전에 이영하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언론 보도에는 추행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네. 이 정도면 단순 추행이 아니고요. 강간 미수입니다. 방으로 불러서. 그렇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호텔로 불러서. 네. 강간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강간 미수인데요. 네. 하지만 이제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고요. 또 그 해당 인터뷰 등을 보면은요. 그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사건이 있었던 그 후에도 이제 이영하 씨와 함께 드라마에 출연한 적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그 당시에 드라마 이제 연기 연습을 하거나 뭐 이제 대본 리딩 등을 할 때 다른 남자 배우들의 시선이 마치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말도 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일을 겪은 것만 해도 큰 충격인데 그 후에도 역시 계속해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해당 사건 후에 또 이영하 씨가 이제 혼인을 합니다. 그 후에 또 이영하 씨의 배우자와도 한 드라마에 출연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가해자는 어느 정도로 잊었는지 얼마나 기억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 배우 입장에서는 35년 동안 또는 36년 동안 하루도 잊지 못했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36년이 지난 지금 이 얘기를 꺼내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점에 대한 의문이 들죠. 그래서 그 부분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이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오래된 일이지만 내가 그냥 묻고 가는 것은 당당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딸과 함께 상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과 네. 함께 이 부분을 상의한 후에 비록 오래전 일이지만 더 이상 감추지 않고 드러내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뭐 피해자 측하고 주고받은 SNS 내용 보면 이영하 씨도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네, 좀 볼까요? 문자 메시지를 좀 볼게요. 네. 네, 저 문자 메시지가 편집이 된 건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겠습니다만, 네. 만약 왼쪽 문자 메시지 지금 보이는 그 부분 미스코리아, 전 미스코리아가 보낸 거죠? 네, 지금 그 당시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네. 지금 나오는 것이 그에 대한 답입니다. 네. 좀 이게 바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태연해 보이거나 네. 또는 태연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근데 이제, 것입니다. 자, 이영하 씨가 그 문자를 보고 답한 겁니다. 직접 보고 진솔한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 마음이 혼란스러워 기절한 듯 누워 있습니다. 진솔한 사과할 시간을 주면요. 또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네. 밤새 생각하고 사과할 수 있는 게 보고 진정으로 사과하는 건데, 보고 사과하는 건데, 문자를 안 보니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네요. 나름 진지한 답을 보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그 음성이 아니라 텍스트의 경우에는 발신하는 사람과 또 받아들이는 사람 사이에 어떤 교감이 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영하 씨의 저 문장도 평소에 습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느낌표라든지 이런 좀 수식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하고 본다면은 진지한 사과로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문제를 제기한 그 미스코리아 출신 연기자의 경우에는 저 답장을 받고 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런 문자를 태연하게 보낼 수 있느냐? 진지한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한 사건 하나의 그 사실관계를 놓고도 양쪽의 어떤 그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얘기한 그 분의 말이 사실과 달랐다면 아마 이영하 씨의 그 문자 메시지 SNS는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아마 따져 묻는 식으로 그랬겠죠. 나왔을 텐데 네. 그렇지 않고 진심을 담아서 사과한다라는 취지의 그 단문을 보낸 걸로 봐서는 상당 부분 이 여성분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로 이제 추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하고 싶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거짓말로 폭로를 했다라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공개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36년 전 일인데요.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법적 처벌도 어렵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그러니까 상대방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할 수 있거든요. 손해배상 해주겠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민사 손해배상이나 뭐 법적인 처벌이나 모두 불가능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요. 네. 이 여성분께서는 법적인 배상이나 처벌을 위해서 이런 폭로를 한 걸로 보이지 않고요. 내가 응어리에 져있던 나만 고통스럽던 이것을 얘기하고 네. 이 지금 TV에 나오고 드라마에 나오고 영화에 나와서 공인인데 공인이신 분이 이런 과거의 도덕적인 어떤 굉장히 또는 범죄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한 부분에 있어서 좀 도덕적 사회적인 지탄을 통해서 본인이 반성하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부에서는 36년 전 일을 왜 지금 미투 할까, 지금 폭로할까 하지만 아까 문자에서도 봤듯이 하루하루 고통스러웠다는 거잖아요. 이 여성께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가해자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었을 경우 나는 잊으려고 노력하는데 네. 자꾸만 TV에서 보이고 하니까 그 기억이 계속 상기되는 그 정신적인 고통이 더 심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도 36년간 이것을 가슴속에 담아두지 않았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성추행 의혹을 샀던 한 교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난 14일 한국외대 대나무숲 SNS에는 익명으로 제보하는 것이죠. 한 교수의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을 고발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손을 잡거나 뒤에서 끌어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었다. 또 몸매가 예쁘네 뭐 이런 성희롱 발언을 해왔다는 주장이 올라왔는데 이후에 대학 측에서 조사에 착수했는데 해당 교수가 첫 폭로가 나온 지 사흘 만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자, 탤런트 조민기 씨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두 번째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스스로 세상을 떠난 그런 인물들이 생전에 했던 행위가 범죄라고 한다면 또 그러한 그 행위의 피해자가 있다면 그 피해자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외면하고 스스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비난을 할 수 있겠고요. 또 반대로 얼마나 이제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고 반성하면 또 그렇게 일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판단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제 피해자들이 너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이제 비난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세상을 떠나게 만든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난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비난은 사실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에 잊으면 안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부산의 모 대학에서도 어떤 교수가 성추행을 했다라고 해서 대자보가 붙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사실이 없었고 실제로 다른 교수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드러나기 전에, 확인되기 전에 이미 그 해당 교수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거짓으로 제보를 하거나 거짓으로 폭로를 했을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점도 잊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 사회가 이 문제 때문에 일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 변호사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미투와 무고 사이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떤 사회적인 갈등이 지금 양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미투로서 어떤 성폭력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폭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마땅하고요. 그에 따라서 일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무고나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법원 실무에서 무고나 명예훼손을 간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과 손해배상액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미투의 이런 열풍에 휩쓸려서 또는 이것에 대해서 악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누군가를 명예훼손하려고 시도하시는 분들은 자제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 사법체계가 충분히 이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들한테 방어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그 억울함을 호소하실 수 있는 절차를 이용하시고요. 우리도 조금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투 열풍이 거세지면서 과거 2009년 네. 장자연 씨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2009년 3월 한 신인 여배우가 자택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녀는 당시 인기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출연 중이었는데요.
너 말 조심 안 하면 진짜 위험하겠다. 빨래방한다면 니네지. 어쩜 오민지가 너한테 이럴 수가 있니? 악녀 3인방 가운데 한 명을 개성 있게 연기하며 막 주목받기 시작한 그녀는 왜 죽음을 택했을까요? 경찰은 고인이 평소 앓던 우울증에 의한 단순 자살로 사건을 종결지었는데요. 그러나 장자연 씨의 전 매니저였던 유모 씨가 장 씨의 자필 문건을 공개하면서 그녀의 죽음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가 저한테 이제 풀어달라고 해줬기 때문에 제가 장례식장에서 너무 그냥 단지 그냥 우울증으로만 그렇게 떠머 묻혀지는 게 너무 억울했고요.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밝혀진다고 봅니다. 자필 문건에는 장자연 씨가 술자리 시중 및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CEO와 언론사 강부, 모 회사 팀장 등 소속과 지위가 적힌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가 공개됐는데요. 단순 자살 사건으로 잠정 결론 내렸던 경찰은 공개된 문건에 범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며 다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0개월 뒤 사건은 종결됐지만 가해자들 중에 누구도 법적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죽음으로 고위층 성상납 비리를 고발한 지 9년. 그러나 아직도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자들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참 그 당시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처음에는 우울증으로 인한 연예인 단순 자살 사건인 걸로 알았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숨진 채 발견됐을 때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었고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 때문에 단순 자살로 이제 변사 처리를 했었고 유가족들도 특별하게 뭐 거부나 어떤 부감을 의뢰하지 않고 장례까지 치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전 매니저 유 씨가 그 미니홈피를 통해서 그 장자연 씨의 단순 자살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경찰 발표에 의문을 가지면서 이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는데요. 죽기 2주 전에 자신을 찾아와서 억울함으로 호소를 했다. 그러면서 그 지연이가 저한테 꼭 해결해달라고 했던 것들이 있다라는 취지로 장자연 씨가 여러 가지 성적인 어떤 강요의 피해자였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그 고인의 심경 고백 글, 이제 이거를 전 매니저가 공개를 한 건데 KBS 단독 보도하면서 결국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공개가 됐고요. 만약 그때 KBS에서 입수해서 보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드러나지 않고 묻혔을 겁니다. 그런데 화면에 당시 이제 저희 기자가 태우다가 만 장자연 씨의 그 직접 쓴 글이죠. 네, 그거를 저희가 갖고 와서 이제 찢어져서 태운 소각하다 만 걸 갖고 와서 이제 저희가 확인한 건데요. 그렇습니다.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계속해서 수사의 촉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당시에 그 리스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도 기억 많이 하실 겁니다. 그 유서에 있는 문구인데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면요. 저는 나약한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총 31명이 리스트에 있었고요. 또 100여 차례 이상 그들에게 술 접대 또 성상납을 했다는 주장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 31명이 누구냐 봤더니 연예기획사, 또 언론사의 관계자들, 그리고 또 대기업 금융업 종사자 등입니다. 특히 그냥 추상적으로 적힌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직위가 어디인지, 소속이 어디인지, 실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데 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냐, 왜 수사를 못했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의문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수사,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었나요? 수사는 일부 이루어지긴 했는데 사실은 이 문제로 처벌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지목된 언론사, 대표, 언론인들, 드라마 감독 등 유력 인사들에 대해서 10명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요. 가장 큰 혐의는 강요죄였습니다. 술자리를 강요를 하고 어떤 성상납이라든가 이런 걸 강요했다라는 강요죄 또는 강요죄의 공범으로 처리를 했는데 좀 안타까웠던 것이 그 피해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이 망인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느 날 몇 월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어떤 강요를 받았는지가 사실은 확정이 돼야 되는데 단순히 유서만으로는 그거를 확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일부는 또 참고인 중지라는 처분을 받았다가 강요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무혐의 처분이 난 상황이고요. 유일하게 지금 처벌을 받은 사람은 기획사 대표였던 김모 씨입니다.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이런 성접대나
미대마나 술자리 강요에 의한 강요죄로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네. 장자연 씨가 유서했었던 폭행 혐의, 방에 가둬놓고 때리고 여러 가지 가혹행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한 폭행죄에 대한 처벌을 받은 것이어서 우리가 얘기 나온 성상납에 대해서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오히려 장자연 씨 매니저 유모 씨 있죠. 나란히 검찰 발표에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했던 사람이요. 네. 예, 오히려 명예훼손을 했다라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뭐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미투 관련 사건들도 사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완전 엇갈리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더 입증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게 2009년인데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관련해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또다시 의혹을 제기합니다. 새 제보를 받았다면서 당시 모 신문사의 사장을 술자리 만들어서 2009년이군요. 네. 모셨고 그거를 며칠 뒤에 모 스포츠 신문 누구누구 사장이 방문했습니다라는 글귀가 이때 의혹을 제기했죠. 이것도 역시 소송전으로 이어졌죠. 그 민사소송까지 제기가 됐었고요. 네. 이 언론사가 원고가 돼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것인데 네. 일단은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패소 판결이라는 건 언론사가 졌습니까? 예, 언론사가 졌다라는 그러니까 명예를 것이고요. 훼손한 게 없다. 네네. 네. 그러니까 아마도 특히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이 어떤 국정질이나 질의 과정에서 활동하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그 명예훼손,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민사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려면 이 사람이 허위사실이라는 걸 허위사실이라는 게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수사, 강요죄의 무혐의 처분만으로는 허위사실이 인식됐다고 보기 어렵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악의적인 어떤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건이 항소심까지 갔습니다. 네. 항소심에서도 이 언론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패소를 하게 됐고요. 네. 일단 이 언론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지는 않았는데 네. 이 민사 판결문의 일부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장자연 씨가 자의로 스스로의 자유의사로 술자리에 간 것 같지는 않다. 다만 그 뒤에 술자리를 강요받았다는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판단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이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는 사실은 민사사건에선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그러니까 해당 이종걸 의원의 의혹 제기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민형사상 소송을 다 같이 제기한 언론사가 명예훼손에 대한 입증을 못했다 하더라도 사주의 또는 사장의 장자연 씨에 대한 그 성폭행 의혹까지 인정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위법 행위가 인정이 되려면 네. 그것이 허위사실로 그 타인에 대한 명예가 침해됐고 네. 그리고 다른 비방의 목적이라는 이런 것들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네. 우리 명예훼손에 대한 판례는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으로 진실한 사실을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네. 서로 그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언론사나 국회의원이 그것을 진실한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위법 행위까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패소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검찰 과거사위에서 다시 재조사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빠졌습니다. 네,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후보들을 올렸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부분부터 다시 들춰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장자연 씨 사건은 빠졌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게 빠졌는지를 많은 그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하지 않았고 말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이번엔 1차였고요. 2차, 3차 후속 그 조사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라도 포함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계속 관심을 보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문제가 지금 터졌다면 좀 달라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이 사건을 알고 있거나 이것을 진술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는 굉장히 국민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이 장자연 씨의 편에서 얘기를 해준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미투 운동이 나왔을 때 얘기를 했으면 조금 더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